안녕하십니까. 자, 요번에도 2차 지필고사에 맞춰가지고 선생님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번보다는 그래도 양이 좀 줄어가지고 시험 치만하겠지? 한번 실험해보자. 너희가 공부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어렵게 낸 것인지 이번 시험을 통해 내가 확인해 볼 거야. 그러니까 오늘 했던 거 잘 정리하셔가지고 우리 시험 첫날이죠? 첫날에 한번 좀 잘 갈무리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게. 이 발표라는 이 대화 유형에 대해서 그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얘기했죠. 요번에 잘 해두시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도 크게 어렵게 접근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꼭 4가지만 기억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뭐 기억하라고 했지? 총 4가지. 뭐였어? 봐봐. 가르쳐줘도 몰라. 뭐라고 했어? 그렇지. 자, 발표의 구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고 했어요. 맞죠? 자, 발표의 구성엔 어떻게 구성을 한다고 했죠? 자, 냅다 그냥 바로 자기 할 말 갈겨버리는 게 아니라 도입, 전개, 정리라는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발표를 계획한다고 했어요. 자, 도입에서는 어떤 걸 주로 하죠? 자, 발표라는 것은 1대 다의 공식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든 설득을 목적으로 하든 어쨌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들고 가게끔 해야 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때는 뭘 해야 된다? 듣고 있는 사람들, 즉 청중에 흥미 유발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 또는 주의 집중을 시켜야 된다.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질문도 하시고 일화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돼. 그리고 청자 개인적 관련성도 높이는 어떤 라포 형성도 하는 좀 전략도 써보고 그런 거 한다고 했습니다. 자, 전개 단계에서는 실제로 내가 전달할 내용을 얘기를 해야겠지. 이때 중요한 건 뭘까? 내가 설명형으로 지금 전달을 하냐 아니면 정보 전달이냐, 아니면 내가 이 사람들을 뭔가 요구하고 있는 설득을 목적으로 하냐에 따라서 내용 전개를 잘 꾸리시면 되겠죠. 자, 정리 단계에서는 뭐 하면 될까요? 정보 전달일 경우는 요약을 할 것이고, 설득 같은 경우는 뭐 할까? 재현 뭐 한다는 거야? 제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여러분들 실천해 주시기 바래요 하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재현이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발표를 개요도 짜고 실제로 그 준비한 거를 하는 것이 이 발표 구성에 대한 핵심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였어? 두 번째 뭐였지? 그렇지. 발표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번 했었죠. 자, 표현 방법은 뭐가 있었지? 자, 첫 번째로 언어 표현이 있었고 비언어 표현이 있었어요. 자, 언어 표현은 뭐야?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샬라 음성으로 얘기하는 거 우리가 언어 표현이라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입으로 말한다고 다 전부 다 언어 표현은 아니고, 얘기할 때 항상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준비한 것을 대해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단문을 사용해서 또박또박 얘기를 해야겠지. 이 밖에도 우리 발표 질문 또 어떤 거 있었어? 질문을 한 전략도 있고, 아니면 마지막에 인용을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감화를 시켜서 호소력을 좀 높여주는 그런 어떤 전략도 있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언어 표현이고, 자, 비언어 표현 같은 거 뭐야? 이런 거 전부 다 뭐지? 비언어 표현이라 했습니다. 뭐 물론 제스처 말고 다른 것도 뭐가 된다 해서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의 고조도 우리가 비언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언어를 음성으로 얘기하는 걸 제외한 모든 표현을 비언어라고 했으니까 그거 꼭 잊지 마세요. 자, 이거 말고 한 가지 또 기억하라는 게 있었는데 뭐였냐면, 자, 담화 표지어라고 했죠. 뭐 내용 연결 표현으로 좀 기억해 두시면, 물론 이제 둘이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지금은 이렇게 좀 같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라고 했어? 자, 다음에 나올 내용을 내가 지금부터 이 사람이 정리해 주려나 보다. 이 사람이 방금 말했던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하려나 보다. 이 사람이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려나 보다. 하고 여러분들이 다음 나올 내용을 예측할 수 있는 어떤 단어들 또는 구절들을 우리가 담화 표지어 내지 내용 연결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표 지문 볼 때도 같이 확인해 봤으니까 그거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있지? 세 번째 뭐였어? 뭐였니? 매체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이제 발표의 꽃이라고 했는데, 자, 발표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서를 할 수도 있고 영상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래프를 활용할 수도 있고 사진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왜 쓰냐가 중요한 거니까. 내가 그냥 재밌어 보려고 간지나려고 쓰는 거 아니잖아. 내 발표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내 발표를 듣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히 내 얘기를 잘 들고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자료란 말이야. 즉 청중의 이해를 돕게끔 하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매체 자료라는 건데, 자,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효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 각각의 발표의 목적과 주제에 맞춰가지고 이게 그럼 이 발표 주제에 맞춰가지고 어떤 의도로 쓰였냐 또는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챙겨 보셔야겠죠. 우리가 했던 발표 지문을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청중과의 상호작용이 있었습니다. 자, 청중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뭐 하라는 거야? 티키타카를 하십시오. 왜? 라고 했을 때 이 청중과의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 발표의 목적을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을 계속 써먹으면서 계속 들고 가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 그거 하기 위해서 뭐 해라? 흥미를 계속해서 유지시키고 관심을 계속해서 높여가라. 발표가 끝나기 직전까지. 그래서 발표가 끝나고 나서 물론 이제 그러면 비현실적이지만 다 나간 사람들마다 박수를 치면서 와, 발표 대박, 진짜 이거 너무 재밌다, 이 사람 오늘 이런 얘기했지 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 청중과의 상호작용에서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근데 이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뭐였지? 자, 처음이자 끝이라 할 수 있는 질문이야. 저기 있는 여러분, 저기 있는 청중분, 혹시 제 발표에서 지금 이거 어떤 얘기로 의미했는지 기억나세요? 라고 얘기한다던가, 아니면 뭐 이게 어떤 건지 아냐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청중과 뭔가 호흡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청중과 상호작용입니다. 그래서 발표에서 4가지 포인트 여러분들 꼭꼭꼭 씹어 드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시험에도 당연히 선생님이 요거에 중심을 두고 문제를 냈다고 얘기해줬지? 자, 발표 지문을 보시면서 뭐 보시면 될까요? 언어 표현 전략에는 우리가 뭐 간결, 명확 그런 것도 있었지만 실제 우리가 봤던 기하 문제에 대한 발표에서는 어떤 전략을 썼었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매체 자료 당연히 중요하겠지, 당연히. 자, 그래서 살펴보시고, 자, 발표 표현 방법 말고 했고, 자, 발표 구성은 조금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 자, 청중과의 상호작용 당연히 중요하겠지? 그럼 내가 물어보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발표는 준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남은 게 뭐냐? 이거 언제 다 주요?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듣기 말하기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는데 너무 쉽지 이거는? 자, 뭐야 얘들아,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 뭐지? 쌍호교섭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교섭은 뭐야? 너와 내가 티키타카 한다는 건데, 어떻게? 상호적으로. 혼자 계속해서 TMI 뿌리면서 계속 얘기하지 말고, 내가 얘기하면 쟤도 얘기하고, 제가 얘기하면 내가 얘기하고, 주고받고 하는 게 상호교섭이야. 그런데 우리가 내가 A라고 대답했을 때 너가 A라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야. 또는 너 E라는 사람이 동일하게 A라고 말하지 않아. 어떻게 얘기해? 얘가 B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가 C라고 얘기할 수 있고, 너 3은
D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 그럼 내 반응이 또 어떻게 바뀔까? 내가 B라고 얘기할까? 아니야. 이 반응에 따라서 내가 전부 다 B 다시라 대답해주고 C 다시라 해주고 D 다시로 해준다. 즉 뭐다? 상호 교섭이란 말은 청자와 화자가 이렇게 티키타카를 하는데 그를 통해서 뭘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새로운 의미를 구성해가는 과정이다. 그것이 우리가 듣기 말하기의 제1 특성 중에 하나다.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볼 수 있어. 그래서 이런 걸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대화 유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거야. 그러면 어떤 것들 배웠을까 얘들아? 이건 지우고.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대화가 된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상호교섭적 특징이 잘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 했었어? 자, 올바른 대화 특성 내지 올바르지 않은 대화를 통해서 뭘 봤지? 잘못된 거 찾고. 그럼 이거 잘된 대화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상호교섭이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해서 고쳐야 할 점 받고. 자, 그리고 올바른 대화 특성을 통해서는 이거는 티키타카가 잘 되네? 새로운 의미를 잘 구성하고 있네? 어떻게? 자, 이런 걸 한번 찾아봤었죠. 그래서 활동들을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짚어줬던 거 중심으로 요거를 보시면 될 겁니다. 총 그래서 선생님이 1모 문제 출제했으니까 잘 갈무리 해보시면 요번 시험은 여러분들이 노력만 하시면 전혀 문제 될 게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시험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 제발 이번 국어는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받기를 선생님도 기도합니다. 알겠죠? 자, 고생했습니다.